예, 우선 특별히 잘한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꾸준함과 끈기로 계속 일기를 어떻게 써왔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기지도의 시작과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 꾸준한 일기 쓰기에 도움을 주신 분들의 이야기, 교실 속에서 교육과정을 활용했던 일기 쓰기 사례, 아이들을 통한 배움과 성장 이야기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첫째, 기억하다. 우리 아이들의 일기 썼던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 1학년부터 현재까지 아이들의 일기장을 영상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세상에 목소리 그 부정하게 커버린 걸칫거리 outsider 걸음걸이 옷차림 이어서 넘어 플레이리스트 음악까지 다 minor 넌 빠르지 널건 고개 위 환한 빛 조명이 어딜 비추는지 느려보자 잊어버린 표정 마치 전원을 꺼놓은 듯이 심장소리 too quiet 네가 가진 반짝거림 상상력 INT 예, 습관 정착을 위해 제가 첫 번째 했던 일은 바로 2학년 때 1년간 매일 댓글을 달고 아이와의 소통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공간과 더불어 다양한 일기 쓰기 방법을 적절하게 제시하며 꾸준히 지도했던 것이 오래, 쉽게, 지치지 않고 일기를 쓰게 한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일기 쓰기를 통해 얻은 것은 추억의 공유입니다. 한 해 동안 쓴 일기는 4권에서 5권 정도, 12월이 되면 책으로 엮어주었고 이것도 아이들한테는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책으로 엮은 일기장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뿌듯함과 함께 성취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추억도 쌓였지만 아이들 스스로도 성장해 갔습니다. 특히 독서와 함께 연계했던 일기지도로 다양한 글쓰기에 대한 훈련과 생각하는 일, 사고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상장을 받았다는 결과물보다는 성실함, 끈기, 바른 습관 정착은 일기를 쓰면서 얻은 가장 큰 성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성장시키다. 함께 성장시켜주신 고마운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 방법, 끈기와 성실함을 가지고 있어도 일기 쓰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귀찮고 솔직히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구세주처럼 등장해 주신 옆에서 항상 지켜봐 주시고 격려, 지도 도와주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이 다녔던 왕북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전교생의 일기를 꼼꼼하게 읽어주신 후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본을 해서 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1학년 선생님은 아까 이영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띄어쓰기 맞춤법 지도를 10칸 공책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양식은 1학년 일기 쓰는 방법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지도를 해주셨고요. 6학년 선생님은 일기 주제를 제시해 주시고 주제 일기를 통한 글쓰기의 확장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분단을 일기 속에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셨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생님은 생기부 세특사항에 성실함, 창의성이라는 영역으로 연결하여 기록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함께 해주시고 영향을 주신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성장시켜 주시고 일기를 꾸준히 쓰게 해주셨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 처음 사랑의 일기 대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인취업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나와 가족에서 이웃과 사회로 시야를 확장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일기 쓰기 운동을 이어오신 고진강 대표님, 송영식 교장선생님, 사랑의 일기 지도교사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헌신과 봉사로 뒤에서 노력해 주신 분들 덕분에 지속적인 일기 쓰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일기 선포식도 가졌었고, 그 다음에 큰잔치 2019년에 친구들과 함께 같이 사랑의 일기 큰잔치를 같이 여러 번 경험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안전일기 캠페인 참여하는 챌린지 운동에도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일기 큰잔치에서 나를 쓰다라는 주제로 발표도 해봤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다. 이거는 제가 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과 일기 지도를 확장시켰던 사례별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일기 쓰기는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소감, 느낌전 등을 써보는 주제일기 쓰기 방식으로 진행해봤습니다. 참고적으로 6학년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 주간학습 양식인데요. 우선 양식이 조금 여기 내 삶의 돛달기라는 것을 통해 저는 매일 자기 생활을 체크해보는 요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 매일 자기 생활 체크를 하고 교사는 매일, 부모님은 금요일 날 확인, 그 다음에 응원 댓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간학습 안내를 제시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일기 주제를 제시해서 아이들이 3월에는 3문단, 4월에는 4문단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끔 해서 양적,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의 개별성과 차이를 인정하며 격려와 공감을 통해 습관 지도를 위해서 노력해봤습니다. 그래서 주간학습 안내로 자기 삶의 돛달기라는 자기 체크를 통해서 습관 정착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이건 독서일기의 확장의 일부인데요. 우리 반 내 인생의 책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예, 요거는 주간학습 안내에 항상 안내가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이 활동 안내에 따라서 3월부터 12월 주제에 따라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독후 활동을 합니다. 3월에는 문학, 4월에는 역사, 5월에는 환경책, 6월에는 시 관련, 7월에는 영화 관련 그 분야에 맞는 책을 읽고 친구들에게 추천할 내 인생의 책을 읽어옵니다. 일기를 통해 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나만의 홍보 브로셔를 만들어보고 발표해봅니다. 발표 후에는 이렇게 책술래 활동이라는 걸 통해서 친구들 추천책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제가 6개에서 7개 정도의 스티커를 주면 친구들이 하나도 붙여지지 않는 친구가 없을 정도로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티커에서 가장 많이 추천된 책이 이달의 책으로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달의 책으로 선정된 책은 교실 책방에서 돌려 읽습니다. 단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에서 아이들의 활동으로 더 흥미로운 독서 일기로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활동은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으로 2019년부터 제가 4년간 지속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사회 시간에 독립선언문 취지를 설명하고 독립선언서를 같이 읽어보고 필사를 진행할 친구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간학습 안내에 미리 제시가 되고 필사 진행 후에는 소감을 적고 그 의미를 새겨보는 활동으로 필사 원본은 이런 식으로 학교 교실 한편에 게시를 합니다. 100년 전의 기록이 다시 우리 아이들의 기록이 되는 현장, 바로 필사를 통해 역사를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이 활동은 주제일기 중에서 몇 가지를 정한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국어 시간에 소나기 소녀의 죽은 그 이후 소녀의 소나기 뒷이야기 꾸며보기. 그다음에 주제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직 박정희이다. 이런 식으로 사회 시간에 있었던 그다음에 오늘은 2002년 2102년이다. 그다음에 뭐 주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배우고 같이 생각해 볼 주제를 제시하며 쓰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의 글을 읽어보고 한 줄 평을 남기면서 적어주는 활동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의 생각이나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의 쓴 글을 공유해보는 활동이었고요. 요거는 친구들의 글을 읽어보면서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6월 프로젝트 활동은 다양하게 일기 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도덕, 참체, 국어, 미술 시간을 활용하여 첫 번째 그림이 그 애국가 협동화, 요 소감 꾸미고선 소감을 나눠보는 활동, 그 다음에 감사 편지 쓰기, 그 다음에 요거는 분단 체험이라고 제가 6월 25일이 6.25 때 항상 해보는 활동인데 한 3일 동안 애들이 분단된 교실에서 실제 살아보는 그 다음에 말도 할 수 없고 정말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해보고 그 후에 활동일지 적어보고 요거는 일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다 기록하는 걸로 해봤습니다. 꾸준히 쓰게 할 수 있는 힘은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한테 꾸준히 쓰게 할 수 있는 힘은 재미와 관심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때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사 편지는 인투협에서 국가유공자, 소방관, 의료인 등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담다, 처음처럼. 마지막 주제인데 처음처럼이네요. 아이들 스스로 삶을 가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자. 이것이 말과 글을 통한, 즉 일기 쓰기 지도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996년 제가 신규교사 취임식 전교생 앞에서 했던 말인데요. 나의 제자들이 말과 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즐거움과 감사하는 마음,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길 희망합니다. 또한 하루하루 기록하며 성장하길 바랍니다. 제 시대 때는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께서 신규 교사라고 취임식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전교생 앞에서 했던 이 취임식의 취임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기억들을 가지고 여전히 저는 처음처럼 교사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편지는 작년 우리 반 아이가 7월 달에 제게 써준 일기입니다. 편지 일기죠. 예쌤, 제가 예쌤입니다. 조현옥 선생님께로 시작되는 일기인데요. 7월 달이라서 7문단이고요. 7문단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장수로는 네 바닥이 됐습니다. 평상시 말이 없고 아주 조용한 친구인데요. 말보다는 글이 편한 일기에 대한 솔직한 감정과 3월 달에는 어땠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일기에 대한 감정들을 아주 그 변화들을 이야기해 주었던 친구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일기 지도의 모든 것, 그 다음에 제가 노력하고 제가 조금은 아이들을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들이 조금 드러나 있는 아주 소중한 편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알고 표현하는 즐거움을 알아 저한테도 말이 없는 이 친구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는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을 담아냈던 성장 일기를 쓰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댓글을 정말 이렇게 공감이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친구 같은 느낌으로 매번 이렇게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저학년들처럼 뭐 이렇게 매일 지도가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 쓰게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2번씩 걷어서 매번 같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연이 일기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2002년 11월 19일 그러니까 딸아이가 2002년 12월생이니까 한 3주 전에 딸이 태어나기 3주 전 부모학교 수료식에서 부모 선언문을 쓰고 그 다음에 낭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가 되겠습니다라는 부모 선언문이었고요.
우리는 어떤 부모의 모습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선언문이었고요. 이 부모 선언문을 읽어본 주연이가 썼던 일기입니다. 이 부모 선언문에 담겨 있는 내가 받았던 사랑, 그리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사랑,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받을 그 무한한 사랑을 나도 그만큼 보답하며 살아야겠다. 이 구절처럼 자신이 받았던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보답하며 살겠다는 다짐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례 발표라는 형식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특별함보다는 여전히 함께 배워가고 있는 부모 일기, 그 다음에 교사 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선생님들, 부모님들, 일기와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